의사면 보통 한의학을 싫어합니다. 근데 의사에 대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들이 밥그릇 뺏길까봐 한의학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제일 어이없는 겁니다. 자, 보통의 의사라면 한의학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일반인들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보통 쉽게 의학과 한의학이 대립구도에 있으니까 한의사가 한의학으로 환자를 잘 치료하면 의사들이 할 일이 없어지니까 돈도 잘 못 벌게 되고, 그러니까 의사는 밥그릇 때문에 한의학을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한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길 바라는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맨날 의사 한의사의 갈등을 다룬 뉴스를 보면 배대시 밥그릇 싸움 그만해라, 아니면 같이 협진해서 환자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맨날 싸우냐, 뭐 이런 류예요. 이런 댓글을 수없이 보아왔음에도 저는 볼 때마다 복장이 터집니다. 자, 의사들이 한의학을 싫어하게 되는 과정을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도 의사들을 어디 골방에 가둬놓고 한의학이나 한의사를 싫어하라고 억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의사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한의학을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의사니까 당연히 의대를 나왔겠죠. 뭐 의전도 있지만 전 의대를 나왔으니까. 의대에서는 예과 2년, 본과 4년, 총 6년 동안 의학을 배웁니다. 이때까지는 보통 한의학에 대해 별 생각이 없습니다. 본과 3학년 정도에 0.5학점 정도 한의학을 배울 기회가 있는데 그냥 딴 나라 이야기 듣듯이 재밌게 들어요. 대부분 별 관심도 없습니다. 가끔 레지던트 선배들이 술자리에서 한의학 욕하는 거 들으면 뭐 저렇게까지 싫어할 필요가 있나? 이상한 사람이네,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의사면허를 따고 인턴이 되죠. 인턴이 되면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응급실에서 한의사를 거쳐오는 환자들을 처음 보게 돼요.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하고 처음으로 한의학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한의학의 부작용을 실제로 환자를 통해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실제로 겪은 경우를 몇 개만 설명해드리면,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기흉이 생겨서 온 환자, 동침을 맞고 쇼크가 와서 응급실에 온 환자, 봉화지겸이 무릎에 있던 환자가 환부에 침을 맞고 화농성 관절염이 온 환자 등등등이었어요. 이건 제 평생을 통해 본 환자들이 아니에요. 인턴 고작 해야 1년 합니다. 응급실은 끽해야 2~3개월 돌죠. 그 기간 중에만 본 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응급실에서 한 번 실제로 이런 광경을 눈으로 보면 이게 생각보다 충격적입니다. 너 혼자만의 개인적인 경험을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제발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장담하건대 지금도 응급실에 한방 부작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한의원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한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고, 의사들도 한의원 때문이라고 굳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한방 부작용은 단일 사례 하나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의사가 한의원 치료를 원인으로 언급했을 때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같은 걸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도 환자 보느라 바쁜 응급실 의사들이 한의사들과 굳이 얼굴 붉히며 싸우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 그렇게 싸우는 게 의사들의 일도 아니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의사들은 인턴 때 실제로 환자를 보며 별 관심도 없었던 한의학에 대한 불신이 처음 생깁니다. 그러다 의사들은 대부분 전공과를 정하고 레지던트가 되고 어떤 한 분야의 전문의가 됩니다. 전문의라는 것은 그 임상과에 대하여 현재 인류가 쌓아온 가장 최선의 의학 지식을 섭렵하고 그 분야의 환자만 적어도 3~4년 본 사람들이죠. 만약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의학 지식이나 치료 방법이 나온다면 그들은 당연히 그 의학 지식도 논문이나 여타의 학술대회를 통하여 섭렵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의료제도가 정착된 모든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소아과 의사가 소아 수족구병 치료에 최신 치료 방법을 개발했다면 이걸 학회에 딱 발표할 거고,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의사들도 이 치료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전문의들은 자기들의 분야에서 계속 교류하며 새로운 치료법을 끊임없이 업데이트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의학은 어떤가요? 동의보감을 바이블로 한 우리나라의 민족 전통의학이 한의학입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만 한의학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의사는 거의 모든 과의 진료를 전통의학에 기반해서 다 봅니다. 정신과부터 피부과, 부인과까지 다 보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한의사들의 치료가 각각의 분야에서 현대의학적 치료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의사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치료법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문의들이 보증하는 한의학에서 넘어온 그 치료법은 전
전 세계가 두루 쓰는 치료법이 이미 되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현대의학이 발전해온 방법이었으니까요. 예를 들어 항암 치료에 있어서 한의학적 치료가 의학적 치료보다 효과가 더 좋고 부작용이 더 적다는 증거가 정말로 있다면 그 치료는 의학적 치료로 받아들여졌을 거라 이 말입니다. 의학에서는 최선의 치료만 있을 뿐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방법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당의 굿이라도 항암에 효과가 있다면 치료법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각각의 분야에 있는 전문의들이 한의사들을 과연 밥그릇을 뺏는 경쟁자라고 생각할까요? 한의원에서 치료받다가 의사에게 오는 환자들을 의사들은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들이 그런 환자들을 보며 드는 첫 번째 생각은 한의사들이 내 밥그릇을 뺏어간 애가 아니라 저 환자가 더 빨리 더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환자 상태가 더 좋았을 텐데 입니다. 이런 아쉬움과 분노가 전문 분야를 수련하면서 전문의가 되는 기간 내내 혹은 그 이후에도 의사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회의와 반감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실제로 들어보라고 한다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말로써 주구장창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사례를 얘기하자면 한의 흑서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의사들이 한의학을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이전 영상들에서도 누차 이야기했듯이 저는 절대 한의사 선생님들 개개인을 증오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한의학이 없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현재 이원화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내에서의 한의학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한의학과 현대의학이 마치 1대1 구도인 양 소위 한방과 양방이라는 판타지적 구도를 유지하는 한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생길 겁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지속되는 동안은 한의학에 대한 비판적인 여러 이야기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게 의사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제 생각에 동감하시고 저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소위 민족의학인 한의학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제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